뉴스와 화제, 여론조사,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봅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높아집니다. 예, 제가 7주 동안의 흐름을 4글자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4글자로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급격 하락. 네. 이럴 수가. 계속 하락. 아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것도 7주 동안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해왔습니다. 7주 전에 저희 KSY 조사를 보면 개요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7주 전인 6월 27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46.8대 47.4, 그냥 47대 47 똑같았어요. 팽팽했습니다. 6월 27일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7주 후인 8월 8일 오늘 발표된 거 보면 네. 긍정 27.5, 부정 70.1. 물론 저희 숫자가 꼭 절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저희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 조사가 70%를 넘겼다는 것, 7자를 그렸다는 것하고요. 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62.6%나 된다는 게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매우 봅니다. 잘못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대개는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못한다, 이런 쪽에 뭐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극단적인 판단은 잘 안 하시는 게 상례인데 이번은 그렇고요. 대통령 자신의 태도와 불통,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시민들은 꼽고 계셨고, 두 번째로는 자질 부족, 그다음에 인사 난맥, 이런 거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불안감하다. 불안감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해온, 사람 쓰는데 능력을 최우선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 위주로 골랐는데,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각 부처 사이에,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에 정책 혼선, 이런 게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는 수면 하로 잠자들었습니다만 만 5세 입학, 이런 거 보면 우선 선언부터 하고 여론 수렴을 해봐라, 공론화에 나서라, 이건 완전히 순서가 뒤집힌 거꾸로 간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의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 같은 게 드러나고, 여당 내에서는 파워게임과 신주류 간의 갈등, 당대표와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들의 갈등, 이런 게 차곡차곡 누적되면서 출범한 지 아직 석 달이 채 안 됐는데 70%대 부정평가를 기록하고,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잠시만요. 대통령한테 좀 긍정적인 얘기는 없습니까? 희망적인 단어도 없습니까?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네. 못 찾으셨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자, 그럼 빅데이터로 좀 찾아봅시다. 네, 빅데이터는 블로그와 커뮤니티,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뉴스에 생성된 글들을 분석을 했고요. 분석해 봤더니 네, 언급량은 98만 5천 건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대한민국의 인물 중에서는 가장 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관어에서는 이제 경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검찰 관련 키워드, 그리고 최근에 사라졌던 김건희 여사 키워드가 또다시 이번 주에 등장을 했죠. 네네. 이게 이제 4가지 불안 요소 정도로 보여지고요. 감성어는 지금 21대 73, 70%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 감성어를 보면은 위기다, 논란, 비판, 우려, 없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족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긍정 감성어라면 부족하지 않다, 잘할 것이다, 의욕적으로 해달라. 네. 이 3단어 정도. 오늘 기자도 얘기했잖아요. 화이팅, 이런 것도 없어요? 화이팅 없는데 의욕적이라는 단어가. 깜짝 놀랐어요. 기자 어디 아리랑 TV인가 뭐라고 그러던데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좀 보는 걸로, 흐름은 좀 파악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또 다른 것도 물어봤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쭤봤고요. 네, 그게 뭐래요? 잘못된 거다. 어떻게 그게 표절이 아닐 수가 있냐, 이렇게 답하신 분이 64.2%. 그래, 그거 좀 잘 된 거 아니야? 표절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 21.2%로 부정평가가 3배쯤 많았고요. 예. 국정평가에 대해서 특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꼽은 계층을 보니까 3040에서 아주 심했습니다. 3040. 무려 80% 전후로 이 계층에서는 매섭게 호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저기 펠로시 하원 의장 왔던 것까지 말씀드리고 이어가죠. 예.
대통령 휴가 기간 중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통화만 좀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국익을 고려해서 그래도 만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답하신 분이 60.3%, 10명 중에 6명쯤 됩니다. 뭐 안 만날 수도 있지. 국익을 고려해서 차라리 안 만난 게 적절했다. 26%. 나는 잘 모르겠는데 13.6%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적절하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게 좋았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은 30대와 40대에서 굉장히 높았고 화이트 칼라에서 좀 높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언급드린 수치는 저희 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대상 8월 5일 6일 이틀간 조사한 것입니다. 질문지 같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저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잡힙니까? 김건희 여사 이야기는 7월 한 달간 거의 없다가요. 이제 8월 첫째 주 들어서 3,164건 언급이 됐고요. 지금 다 표절 논란 이야기입니다. 감성어가 지금 부정이 95%예요. 표절이다, 논란, 부정행위, 불법적이다, 개탄스럽다, 비판하다, 문제없다가 한 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표절을 했건 안 했건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제대로 된 조사가 됐을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이런 문제는 사실 논문 문제가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리하고 가는 게 나았을 텐데요. 실은 그거는 대선 기간 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고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국민들 대다수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의 퀄리티나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각주 처리, 인용 처리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분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에요. 네. 그냥 자기 캐리어나 논문을 쓸 수는 있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1차적 요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진작 털고 갈 수 있는 것이 많았음에도 그리고 국민대가 그 연구진실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근데 이 결정 나오자마자 그 인용된 구 아무개 교수께서 직접 오늘 바로 반발하고 나와서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금 국민대 구성원들 얘기하죠. 네, 교수들 얘기하죠.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할 텐데. 또 석사 논문을 쓴 숙명여대에서도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대단히 조언을 잘못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거를 어마어마한 별거로 키워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기사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에서도 좀 매섭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펠로시 의장 만나지 않는 부분 말입니까? 그 부분도 또 얘기합니까? 나오죠. 네. 예,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낸시 펠로시 의장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함께 붙는 연관어 중에 하나가 연극 관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휴가 때 연극은 보러 갔는데 왜 연극을 봐야 했을까? 꼭 하나 했는데 왜 연극과 뒤풀이였을까? 그리고 왜 만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부정 감성어가 80%입니다. 참사다, 좀 모욕적이다, 눈치보다, 뭐 의도적이다, 국기문란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면은 중국 눈치 외교 참사다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있고요. 무원칙 무모함의 참사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비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잘 좀 쳐다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어요. 네. 그러니까 좀 상황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좀 좋은 결정, 국민들을 편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다 빗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빅데이터 키워드로는 사실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그 키워드들을 좀 분석해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팁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먼저 안 하는 게 훨씬 급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전해드립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인터체인지 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전면 통제됐다는 거, 일부 부분 통제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특사 형집행정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최서원 씨가 지금 본인의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가 나왔어요. 대통령한테. 나 당신 대통령 될지 몰랐어요. 얘기하는데 이 최서원 씨 옥중 편지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빅데이터가 지금 이게 근데 언급량이 너무 적어요. 관심이 없어요? 크지 않습니다. 아니 최서원인데 아직까지는 그 중에 하나는 최순실이라고 안 쓰고 최서원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량이 뭐 200건이 현재는 안 되네요. 최서원 이름값이 있는데요. 모른다니까. 최서원 지금 일단은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상태 같고요. 예. 일단 뭐 감성어 자체도 74%가 부정인데 이게 지금 일단 관심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국민의 의견으로 좀 말하기는 좀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 13,000건 정도 반응이 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집행정지라든지 허리 디스크나 좀 몸이 안 좋은 부분. 그래서 일단은 부정 감성어가 한 60%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정경심 교수님 증거 다 제출했는데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좀 뇌질환이 있고 허리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참고해 달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분들이 이걸 좀 의견을 좀 많이 퍼날라서 좀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따로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드릴 건 없고요. 부정적인 그 수치가 높다고 했는데 부정이라면 형집행정지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제가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 형집행정지에 대한 전체적인 뭐 찬반 의견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제 문장 안에서 긍정 키워드와 부정 그 키워드를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여론조사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봤을 때는 뭐 많은 국민이 꼭 내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지지자들이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대통령이 휴가 다녀왔습니다. 이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마지막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주가 아닐까 싶고 우선 첫 번째 테스트는 오늘 아침 도스태핑 그거였고요. 일단 겸손, 국민, 초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뭐 좀 더 정중하고 깍듯하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그분의 개인 스타일이나 캐릭터라고 치고요. 중요한 건 8월 15일까지의 앞으로 한 남은 기간 중에서 손에 분명히 잡히고 직관적으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건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쳤던 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히 부랴부랴 이렇게 왜 그랬는지도 짐작은 하지만 어쨌거나 정리를 했다면 자진 사퇴 형식이든 경질 형식이든 내각과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그동안 무리를 일으켰거나 국민 정서와 현격히 동떨어졌던 것들은 대통령이 포괄적 사과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8.15 광복절 메시지에 많은 걸 좀 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 사과 잘 안 하시는 걸로도 그거 고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표를 달라고 호소할 때를 생각해 봐야죠. 그렇습니까? 박순애 장관은 사퇴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저도 좀 한번 해볼까요? 거기에 대한 부정이 한 69% 정도 되는데 그 태도의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삿대질이 이제 부정 감성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개선해야 된다. 관리가 필요하다. 도어 스태핑 자체를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언어라든지 태도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당연히 고민하셨겠죠. 박순애 장관은 사퇴했습니다. 일단 큰 리스크 하나가 제거된 건가요? 빅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박순애 전 장관이 갖고 있던 부정 어떤 감성 자체가 85%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엄청 높군요. 그러니까 뭐 망신을 당했다, 의혹이다, 음주운전 뭐 등등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게 하나 걷어지는데 이 다음에 인사가 누가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혹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상쇄될 만한 그런 좋은 인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이제
반전을 할 수 있지 또 했는데 의혹들이 계속 나온다면 사실은 이거는 빅데이터는 늘 그렇지만 뭐 하나 위에 또 하나의 켜켜이 쌓이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악재가 두 개가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보건복지부 장관 아직도 임명하지 아직도 비어 있죠. 네. 코로나 시대에. 네, 정호영 장관 가지고 한 2달 넘게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참 그런 점에서는 조금 예전과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왜 고르는 분마다 다 이런 사람만 내놓을까라는 얘기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그 전 정부에서도 있어 왔는데 국민들께서는 어느 쪽 계열에서 집권을 하든 이 점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구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실망감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최초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실망이 5라면 지금은 50이 될 수밖에 더 없어요. 심각했어요. 당연하죠. 더 심각해졌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몇 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적다. 이거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보다 낫다 얘기하고 우리 사람들은 능력만 봤다 훌륭하다 했는데 뭐가 훌륭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정권을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달라지라고 이거거든요. 그 민주당과 뭐가 네. 비슷하다. 민주당도 이랬다라는 게 아니고 이전 정부와 저희는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걸 하나라도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할 때마다 첫 번째가 경제고 두 번째가 인사 문제거든요. 네.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 리스크 키워드를 하나 지워야지 그래도 지지율 반등에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각에서 지금 뭐 박순애 장관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쇄신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들 계속해서 조금 언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보수 극우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게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던데 저는 거기에서 놀랬고요. 지금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62%쯤 나오잖아요. 이건 진짜 이분들은 웬만해서는 마음을 풀기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이 몇 프로다, 부정이 몇 프로다에 주목하지 마시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국민 10명 중에 한 6명쯤 되는구나. 그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너그러워가지고 웬만하면 이렇지 않은데 그러게요. 회초리를 들어도 단단히 든 것이고 이분들을 돌려 세우려면은 그동안처럼 해서는 절대 알겠습니다.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 여론과 민심 화나 있다는 거 얘기합니다. 이강윤, 전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돌발 퀴즈 정답 10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주진우였습니다. 작은 가게에서도